자, 2019학년도 성균관대 문법 5문제 나온 거 저스틴 해설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자, 정답부터 먼저 잡겠습니다. 자, D번에 devastated를 뭐로 바꿔? devastating 현재 분사 ing로 바꿔야 되겠지. 자, 수업 시간에 너무 많이 얘기했습니다. 현재 분사 ing에 밑줄 쳐 있으면 의심해라. 과거 분사 pp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반대로 과거 분사 pp에 밑줄 쳐 있으면 의심해라. 현재 분사 ing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분사 문제는 다른 문제 절대로 못 내. ing 쓸래, pp 쓸래, pp 쓸래, ing 쓸래. 자, 우리는 분사 문제 푸는 법 배웠지. 어떻게? 수식받는 명사를 주어로 보고 수식해주는 분사를 동사로 봐라. 그래서 주어가 동사를 하는 거면 ing, 주어가 동사를 당하는 거면 pp. 지금 D번 밑줄이 뒤에 나와 있는 wave라는 파도라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지. 자, 잘 봐. 화산이 폭발이 팍 일어났어. 그러면 그거 충격으로 인해서 파도가 치겠지. 화산 폭발은 되게 거대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 파도는 어떻게 될까? 거대하겠지. 그럼 잘 봐. 파도가 해안가를 확 휩쓸어. 파도가 해안가를 부셔버리지. 파도는 파괴당하는 게 아니지. 파도가 해안가를 파괴하는 거지. 다시 한번. 파도가 쳐. 거댄 파도가 쳐. 배 같은 것들, 뭐 선박 같은 것들, 뭐 집 같은 것들, 해안가 쑥대밭으로 만들어. 파도는 파괴당하는 게 아니라 파도가 뭔가를 파괴하는 거지. 하는 거는 누구 써야 돼? ing. 그래서 devastated를 뭐로 바꿔? devastating ing로 바꿔야 되겠지. 내가 분사를 수업 시간에 몇 번을 얘기했냐. 자, 오케이. 그렇게 해서 파도는 뭐를 파괴당하는 게 아니라 파도가 뭐를 파괴하는 거잖아. 하는 거니까 누가 필요해? ing가 필요하지. 그래서 뭐로 바꿔? devastating ing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됐어? 자,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잘 들어. 항상 하는 얘기 이쪽. 자, 2019학년도에 성대에서 문법 문제가 만약에 1번 문제가 이게 나왔어. 자, A번, B번, C번, D번, 2번.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정답이 몇 번이었어? D번이었지. 그럼 내 말 잘 들어야 돼. 편입시험은 착각하지 마. 기관에서 내는 시험 아니야. 학교에서 내는 시험이 아니라 그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영문과 교수님 한 분이 내십니다. 그리고 출제자가 매년 바뀌는 게 아니라 한 분이 내시면 4년, 5년, 6년을 쭉 내. 그리고서 나 이제 그냥 안 낼래. 다른 분한테 넘길래. 그러면 이제 다른 교수님이 내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가 있냐면 잘 봐. 지금 D번이 2019학년도에 편입 문법 문제 정답이었지. 그럼 이제 뭐가 있냐면 잘 봐. 기출문제는 중요해. 왜 중요하느냐. 다른 파트는 모르겠지만 특히 문법은 2019년도에 D번이 정답이었지.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A번이 2020년에 나오고 2021년, 2022년, 2023년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오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 출제하시는 교수님 입장에서는 문법이라는 게 솔직히 양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되게 방대하잖아. 근데 출제하는 교수님 머릿속에 이런 게 있어. 야, 그래도 학생들이 대학교를 들어오는 시험을 보는데 그래도 이 정도 문법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는 되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근데 그 중요하다고 하는 거의 기준이 교수님마다 다 달라. 그래서 뭐가 있냐면 만약에 어떤 교수님이 D번으로 이번에 정답을 냈지. 그러면 이제 어떤 사항이 있느냐. 출제자가 A번, B번, C번, 2번에 그냥 밑줄 칠 것 같아? 아니.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데다가 밑줄을 딱딱딱 치는 거야. 그럼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연도별로 바뀌는 게 아니거든. 교수님 머릿속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법사항은 계속 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다른 밑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밑줄을 쳐놨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시험에 낼 때 결국 뭐가 나오는 거야? 다른 보기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기출은 뭐가 중요하냐면 특히 문제 풀 때 정답도 중요하긴 하지만 뭐가 훨씬 더 중요하다. 다른 보기가 훨씬 더 중요해. 근데 이 편입판의 현실. 수능은 50만 명, 60만 명이 준비하는 시험이야. 공무원 20만 명 이상. 뭐 토익 토플은 말할 필요도 없지. 근데 문제는 뭐냐. 편입은 1만 명도 안 되는 학생들이 싸우는 자리야. 그래서 뭐가 있냐면 컨텐츠가 취약해. 그러니까 수능 쪽이나 말 그대로 공무원 쪽 같은 경우 너희들 책 교재 본 적 있어? 죽어. 왜? 디자인하며 책 표지하며 퀄리티가 진짜 좋아. 왜? 경쟁이 진짜 치열해. 교육 사업이야. 돈이 안 돼. 치열하단 말이지. 그래서 뭐가 있느냐. 수능 쪽이나 공무원 쪽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가 뭐 어떻게 되는지 알아? 문법 문제 보지? 정답 있지. 정답에 해설 나오지.
그리고 끝이 아니야. 다른 보기에 대한 해설까지도 완벽히 실려 있어. 왜? 그게 중요한 걸 인지를 하고 알거든. 근데 편입은 편입 문법 문제집의 주된 특징. 정답, 해설, 끝. 이거에 대한 얘기가 없어. 왜? 그렇게 해도 살로문 사. 그리고 콘텐츠가 많이 없으니까. 이게 현실이야. 그래서 혼자 독학하는 학생들이 혼자서 문법 문제 미친 듯이 많이 풀어도 실력 상승이 크게 못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솔직히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혼자 공부를 할 수가 없어. 해석지 얘기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는 수업 듣는 거야. 그래서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할게. 다른 보기들까지 내가 완벽히 잡아줄 거야. 특히 기출문제 풀 때는 앞에서도 그랬지만 그리고 문법 문제긴 하지만 내가 한 문제 한 문제 꼼꼼히 다 문장 구조 다 잡아주고 의미까지 다 잡아줄 거야. 해석까지. 근데 이걸 하는 이유가 있어. 왜? 우리 문법하고 어휘 공부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지? 독해나 논리하기 위한 기초 실력 쌓는 거. 물론 이 중에서 잘하는 학생들은 뭐 굳이 뭐 상관없다 하더라도 기초가 많이 취약한 학생들이 있어. 그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독해 논리 해석을 잘 못해. 그래서 문법 수업이긴 하지만 문법 문제를 통해서라도 내가 문장 하나하나 다 꼼꼼히 다 잡아줄 테니까 제발 좀 부탁을 할게. 일단은 맞을 문제만 확실히 맞는다는 생각으로 가. 점수가 안 나올수록. 어휘 문제에서 맞을 거 맞고 문법에서 맞을 거 맞고 독해 논리 어려운 거 다 갖다 버려도 돼. 근데 웬만큼 해석해서 풀리는 문제들이 있어. 근데 그런 것들만 맞아도 합격의 확률이 최대한 50% 이상은 위로 올라가.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답도 중요하긴 하지만 뭐가 중요하다? 다른 보기가 더 중요하다. 그럼 한번 봐볼까? A번. 자, A번 보기 내가 수업 시간마다 맨날 하는 그 얘기잖아. 데들리에서 LY에다가 단글뱅이. 자, 출제 포인트 한성 4번 문제에서도 내가 강조했었지만 어떤 단어가 끝에 LY로 끝나면 99% 품사가 뭐라고 그랬어? 부사. 그래서 내가 나머지 1%가 시험 문제라고 그랬지. 뭐 LY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생긴 거는 부사처럼 생겨 먹었으나 품사가 누구요? 형용사인 거 시험 문제 나온다고 했었지. 그래서 내가 동사편 4번에다가 가장 기본적인 것 6개 딱 적어줬지. 그리고 그때 그 얘기했잖아. 이 6개가 끝이 아니다. 앞으로 계속 나올 것이다. 나올 때마다 한 곳에다가 모아서 좀 너희들이 정리를 해두라고 그랬잖아. 자, 데들리에다가 형용사.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지. 데들리 형용사로서 무슨 뜻? 치명적인. 됐지? 데들리 형용사로서 무슨 뜻? 치명적인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데들리라는 형용사가 앞에서 뒤에 나와 있는 쓰나미라는 명사를 수식하게 되는 거니까 이거 받아들일 수 있어? 오케이? 그리고 앞에 뭐에다가 덩글뱅이. 자, 데들리라는 형용사 길지. 그래서 비교급을 바꿀 때 앞에 누구 붙였어? more. 항상 하는 얘기. 어떤 품사가 비교급이나 최상급으로 달라진다 하더라도 급만 달라지는 거지 품사가 달라지는 게 아니다. 형용사 그대로니까 앞에서 뒤에 나와 있는 쓰나미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지. 더욱 치명적인 쓰나미. 그래서 더욱 치명적인 쓰나미 잡아주면 되겠죠. 오케이? 동사편 4번에서도 많이 했었고 핵심 개념 항상도 했었고. 자, 2번 했고요. 그 다음에 B번 들어가겠습니다. 또 나왔네. coming에서 ing 덩글뱅이. 왜 그 자리에 과거분사 pp를 안 쓰고 현재분사 ing를 썼어? 우리 핵심 개념 항상에서 그 예문 봤던 거 기억나? 자, 잘 봐. 너 밤 이리 와. 밤 이리 와. 야, 사람이 밤을 끌고 와? 아니지. 밤은 지가 다가오는 거지. 지가 다가오는 거잖아. 마찬가지지. 뒤에 누구 수식해? days. 날이 다가와짐을 당하는 거야? 야, 사람들이 나를 끌고 와? 야, 12월 25일 이번에 빨리 크리스마스 왔으면 좋겠어. 자, 12월 25일이야. 정신병자지. 그래서 날은 지가 다가오는 거지. 날이 지가 다가오는 거니까 누구 썼어? 현재 분사 ing coming을 쓰게 된 거죠. 오케이? 다가오는 며칠 안에 잡아주면 되는 거지. 됐어? 오케이? B번 잡았고요. 그 다음에 C번. 자, 앞에 authorites부터 원까지 괄호로 묶어. 그리고 그냥 귀찮더라도 위에다가 써봐. 그냥 기사글 이렇게 써. 자, 특히 우리 학원 다니는 학생들은 내가 모의고사 문법 문제를 거의 대부분 다 타임스나 뭐 헤럴드나 이코노미스트에서 문제를 거의 다 발췌해서 갖고 오기 때문에 이런 거 되게 많이 봤잖아. 앞에 무슨 말이 딱 나오고서 타임즈 said, 타임스가 이렇게 말했다. 그럼 그 얘기야. 앞에 내용에 대해서 authorities, 당국이 경고한다. 앞에 내용에 대해서 당국이 경고한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잡아낼 거 하나지. 수일치만 잡아내면 되지. authorities 복수지. 당연히 복수니까 뒤에 누구 나왔어? 복수동사 원을 쓰게 된 거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어? 오케이? 그래서 기사글에서 그냥 따와서 문제 낸 거니까 그대로 그냥 들어갔을 뿐이지. 앞에 내용에 대해서 당국이 경고한다.
그리고 알파벳 2번 체크했으면 죽어. 넌 생각이 없는 거다. 그냥 공부에 대한 관심이 없어. 자, C번 뒤에 as에다가 접속사. 그놈의 s부터 문장 끝까지 꺽쇠친 가로로 묶고, 그놈의 s부터 문장 끝까지 꺽쇠친 가로로 묶고. 자, 갑시다. s 안에 주어 the volcano에다가 주어. 내가 지금 학원 모의고사 문법 문제 낼 때 거의 매주 내고 있지 일부러. 자, 볼케노 주어. 근데 곧장 또 나왔지. which부터 wave까지 가로로 묶고, 앞에 있는 볼케노로 화살표. 자, 주격 관계대명사들이 앞에 나와 있는 누구 수식해? as 안에 주어인 볼케노를 수식하지. 전체 동사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as 안에 전체 동사 누구야? 이제 나왔지. continuous. 출제자가 지금 문제 물어보고 싶은 게 뭡니까? 또 수일치지. as 안에 주어 누구야? 볼케노. 단수지. 당연히 단수니까 단수동사 continue를 쓰게 된 거지. 이거 받아들일 수 있어? 근데 그 사이에 또 뭐 들어갔어? 주격 관계대명사절 들어갔지. 그래서 항상 얘기지만 우리 출제 포인트 완성 1번 문제에서 주어 동사 수일치 항상 시험에 나오는 패턴 내가 5개 정리해 줬잖아. 출제 포인트 완성 1번 문제부터 해서 리뷰하시고, 나한테 이론 들은 사람들은 우리 이론서 1치 파트 첫 페이지에 나오잖아. 내가 5개 패턴 알려주는 게 바로 이 패턴 관계사가 중에 하나지. 그래서 자, 알파벳 2번은 볼케노 단수니까 단수동사 continuous. 자, 그럼 까놓고 얘기하자. A번 내가 맨날 수업 시간에 얘기한 거지. B번 수업 시간에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지. C번 수업 시간에 맨날 얘기하는 거지. D번 수업 시간에 맨날 얘기하는 거지. 알파벳 2번 수업 시간에 맨날 얘기하는 거지. 벗어났어? 안 벗어났지. 자, 앞에서부터 의미 들어간다. 집중 있게 들어. more 더욱 deadly 치명적인 쓰나미가 could strike 강타할 수 있대. 뭐를 강타할 수 있대? 인도네시아 해안을 다가오는 며칠 안에 강타할 수 있대. 며칠 전에 한번 파도가 빡 해서 피해를 이미 받았어. 근데 사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야. 더욱 치명적인 쓰나미가 다가오는 며칠 안에 인도네시아 해안을 강타할 수 있다라고 당국이 경고한다. 뭐함에 따라 as 볼케노 화산이. 근데 그놈의 화산이 어떤 화산이랍니까? 트리거드 일으켰던 뭐를? 지난 주말의 파괴적인 파도를 일으켰던 화산이 continues to erupt 분출하다 계속 분출함에 따라. 그래서 화산이 폭발하면서 거대한 파도가 한번 왔어.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왜? 계속 그 상황이 발생해서 더욱더 치명적인 쓰나미가 다가오는 며칠 안에 인도네시아 해안을 강타할 수 있다라고 당국이 경고한다. 모함에 따라 지난 주말에 파괴적인 파도를 일으켰던 화산이 계속 분출함에 따라. A번, B번, C번, D번, 2번 완벽히 이해됐어? 의미 다 잡혔어?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너 문제야.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2번 문제 갑시다. 2번 문제 틀리면 어쩌라는 거냐 나한테? 이거는 틀리면 저스틴 엿 먹어봐라. 이거밖에 안 돼. 자, 맨 앞에 the sky에다가 주어, was에다가 동사, 위에다가 a라고 써. 그 다음에 뒤에 and 뭐야? and에다가 세모, 그 다음에 he에다가 주어, was에다가 동사, 그리고 그 위에다가 she라고 써. 그리고 칠판 봐. 야, 생기초 때 했지. 병치의 가장 기본 A, B, and C. 이거 나한테 어쩌라는 거냐 이거. 자, A가 주어 동사야. C도 뭐야? 주어 동사야. 근데 갑자기 B 이 자리에 뭐 나왔어? 형용사가 수식하는 명사. 어쩌라고? 어쩌라고? 야, 지금 앞에 뒤에 다 주어 동사로 병치돼 있잖아. 갑자기 명사나 띡 들어가서 뭐 어쩔 건데? 얘도 무슨 패턴 들어가야 돼? 당연히 주어 동사 패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자, 여기 봐. 자, 독해나 논리할 때는 and나 but이나 or 별로 안 중요해. 해석하고 넘어가면 돼. 그리고 그러나 또는 펜 내려놔. 여기 봐. 펜 내려놔. 됐어? 오케이? and나 but이나 or 독해나 논리에서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문법 문제 풀 때는 진짜 중요하잖아. 무슨 접속사? 등이 접속사잖아. 한자로 같을 등. 앞에랑 뒤에랑 서로 같은 모양으로 맞춰줘야 될 거 아니야. 유식하게 뭐라 불러? 병치. 문법 문제 풀 때는 and, but, or 그냥 넘어가면 안 돼. 항상 딱 보자마자 설마 병치? 이 생각해야 된다고.
지금 여기 주어동사 여기 주어동사니까 뭐 들어가야 돼? 주어동사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서 A번 밑줄을 주어동사 형태 갖고 있는 거로 바꿀게. The air was cold. 가능해? The air was cold. The air was cold.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 주어동사 and 주어동사 병치 구조지. 병치 틀리면 아작난다. 그래서 내가 최신 한 달 동안 지금 모의고사에 병치 문제 2번인가 일부러 3번 냈잖아. 이런 문제 절대 틀리면 안 돼. 됐어? 오케이? 칠판에 있는 거 필기. 야, 생기초 때 배운 거 틀리면 나한테 어쩌라는 거냐. 자, 그럼 A번 됐어? A번 됐어? 자, 이제 됐고요. 자, 그다음에 뒤에 거 한번 들어가 볼게. 뒤에 거. 자, 가봅시다. 자, B번 밑줄에 지금 B 플러스 ing 대답해. 능동태야 수동태야? 능동태지. 능동태야 수동태야? 능동태지. 됐어? 능동태인데 시에만 무슨 시야? 과거 진행이지. 자, 근데 그 자리에 만약에 was pp, bpp 수동태를 쓰면 맞아 틀려? 틀리지. 왜? 딴 얘기 하지 마. 뒤에 목적어 보여? 갑시다. 목적어 병치 잡을게. 스크러피 블랙 코트 위에다가 목적어 A 위드부터 칼라까지 전면구 가로로 묶고 버려. 그 다음에 선글라스에다가 목적어 B 그 다음에 and에다가 세모 처리하시고요. 그레이 울른 햇 위에다가 목적어 C 됐어? 그래서 지금 where라는 동사 그런지의 목적으로서 총 3개 스크러피 블랙 코트 선글라스 and 그레이 울른 햇 목적어 3개 병치돼 있지. 당연히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태 써야 돼 수동태 써야 돼? 능동태 써야 되겠지. 능동태인데 과거 진행일 뿐이잖아. 받아들였어? 오케이 끝. 그 다음에 C번 밑줄 기본에 충실해라 위드에다가 전치사. 자, 그 전치사의 목적어 전에 굳이 한 단어로 얘기하면 누굴 쓴 거야? 칼라 이거 깃 칼라 깃 됐지? 칼라 깃. 자, 칼라라는 깃이라는 명사를 썼지.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with 뒤에 어에다가 밑줄. 칼라 단수지. 단수니까 앞에 뭐 붙었어? 붙었지. 그리고 화이트에다가 형용사라고 적어. 기본적으로 색깔은 효용사 취급한다.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paper for 보여? paper for가 뭐냐면 인조모피야. 그래서 인조모피 칼라 하나의 합성명사일 뿐이야. 그래서 하얀색의 인조모피 칼라를 가지고 있는 꾀재재한 검은색 코트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됐고요. 그 다음에 C번 갑시다. 한 번 더 어에다가 밑줄. 자, 얘는 중간에 효용사 2개 들어가서 잘 안 보인다. 그레이에다가 형용사 울른에다가 형용사. 울른은 모직의 모직 성분의 모직으로 만든 이란 뜻을 갖고 있는 효용사일 뿐이다. 뒤에 햇 명사 보여? 왜 햇 단수를 썼어? 앞에 됐지? 형용사 2개 들어간다고 안 보인다고 뭐 하면 안 돼. 오케이? 앞에서 많이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수기 때문에 뒤에 누가 나왔어? 단수인 햇을 쓰게 된 거지. 근데 형용사 2개가 햇이라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지. 그리고 우리 얼마 전에도 했잖아. 여기 보자. 자, 관사가 나와 있고 명사가 나왔어.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원래 이건데 이렇게 쓰는 게 제일 좋은데 이렇게. 그러면 지금 구조가 어떻게 돼? A, and, B. 형용사 2개가 앞에서 뒤에 누구 수식해? 명사 수식하지. 이게 제일 좋지. 근데 독해 시간에 많이 들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효용사 병치 시킬 때 요새는 귀찮아서 접속사 잘 안 써. 그냥 콤마 딱 써버리지. 근데 요새는 또 이것도 귀찮아하지. 이것도 안 써. 그래서 형용사 2개가 다 뒤에 누구 수식해? 모자 수식하지. 해석해봐. 회색의 모자. 모직 성분의 모자. 됐지? 회색이면서도 모직 성분의 모자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잖아. 앞에 붙어서 뒤에 누구 나왔고 단수 나오게 된 거니까 적을 필요 없어. 됐지? 오케이?
자, C번 잡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알파벳 D번 얘기했고, 그 다음에 알파벳 2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벳 2번 같은 경우는 또 풀드지. 자, 풀드 위에다 또 써. 풀링. 자, 왜 그 자리에 ing가 아니라 또 pp 썼어? 누구 수식해? had. 자, 나 봐봐. 이거지. 모자를 사람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리는 거지. 사람이 모자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끌어당기잖아. 잘 봐. 모자가 지가 뭘 끌어다니는 거야, 아래쪽으로. 사람에 의해서 모자는 아래쪽으로 끌어다녀짐을 당하는 거야. 모자는 사람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끌어다녀짐을 당하는 거잖아. 우리 모자 고쳤을 때 이렇게 하잖아. 무슨 말 알겠지? 모자가 아래쪽으로 끌어당겨진 거잖아. 아래쪽으로 끌어당겨진 거니까 당한 거잖아. 당하니까 누구 썼어? 풀드라는 pp를 썼지. 그 자리에 ing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모자가 지가 뭘 아래쪽으로 끌어다녀. 무슨 말 알겠어? 모자는 사람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끌어당겨짐을 당하게 되는 거니까. 무슨 말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다시 A번 됐지, B번 됐지, C번 됐지, D번 됐지, 알파벳 2번 됐지. 자, 앞에서부터 의미 들어갈게. 수업 시간에 계속 강조한 것밖에 안 나왔잖아. 앞에서부터 의미. 하늘은 맑고 공기는 차갑고 그리고 그는 착용하고 있었다. 뭐를 착용하고 있었답니까? 스크러피 블랙 코트, 흰색의 인조모피 칼날을 가지고 있는 꾀재재한 검은색 코트와 선글라스와 그리고 회색의 모직으로 만든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다는 얘기지. 근데 그 모자는 어떤 모자랍니까? 그의 이마 위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당겨진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다. 수업 시간에 계속 했던 것만 나오고 있잖아. 됐지? 오케이? 2번 문제 끝. 3번 문제 갑시다. 자, 이 문제도 얼탱이 없어. B번 밑줄 뒤에 정의사 오브 보여? 사운드 뒤에. 자, 사운드 뒤에 오브에다가 별표. 사운드 뒤에 오브에다가 별표. 그리고 오브 위에다가 귀찮더라도 써. 전치사. 그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 적어. put steps에다가 목적어 A. 그 다음에 shuffling, 걷기라는 명사일 뿐이다. 발을 약간 이렇게 끌면서 걷기. 그래서 shuffling 위에다가 목적어 B. 텔레비전 set에다가 목적어 C. a chair에다가 목적어 D. 그 다음에 a door에다가 목적어 E. 됐어? 그리고 칠판 봐. 자, 지금 구조가 이거지. 이렇게 해놨지. 솔직히 말해서 별로 좋은 구조는 아니지. 왜 별로 좋은 구조는 아니야? 원래 병치시킬 때 맨 앞에 그래도 누구? 접속사 하나 써줘야지. A, B, C, D, and E 이런 식으로 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출제자가 귀찮았던 거야. 안 쓰고 싶은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안 쓰고 싶다는데 어떻게? 안 쓴 거지. 그냥 안 쓴 거야 이거 그냥 끝. 됐어? 근데 기본. 전치사 뒤에는 무슨 자리야? 목적어 자리지. 됐어? 그래서 목적어 총 몇 개? 5개가 병치돼 있지. 자, 근데 생각을 해봐. D번 밑줄에 걔 was 뭐 어쩌라고? 야, 이미 앞에 came이라는 동사 안 보여? 근데 거기에 was 동사 쓰면 뭐가 필요해? 접속사가 필요하지. 접속사는 어디 보이냐? 됐어? 절대 was 쓰면 안 되지. 근데 출제자가 그래도 좀 착해. 왜? 힌트를 줬지. 어디에? 뒤에 a door에다 줬지. 자, 잘 봐. a door 뒤에 being에서 ing의 동글뱅이. a door 뒤에 being에서 ing의 동글뱅이. 자, 대답해. 분사는 뭐야? 효용사지. 분사는 뭐야? 형용사지. 분사는 뭐야? 효용사지. 자, 수업 시간에 얼굴에 팔개지 마. 자, 분사는 뭐야? 형용사지. 그러면 그때 being이 하는 역할이 뭐야? 뒤에서 앞에 나와 있는 a door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지. 근데 그 안에 혹시 이거 보여? being에서 be에다가 세모, unlocked에서 ed에다가 세모. 혹시 BPP 보여? BPP가 수동이라는 건 이제 다 알지? 왜? 생각을 해봐. 문은 지가 뭘 여는 거야? 사람에 의해서 열려짐을 당하는 거야. 문은 사람에 의해서 열려짐을 당하는 거니까 분사가 뒤에서 앞에 나와 있는 도어를 수식해. 근데 중간에 BPP를 딱 써서 수동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 그러면 D번 정답 가능하겠지 이제. 뭐로 바꿔? 똑같이
빙으로 바꿔야지. 그러면 다시 한번 being as ing 땅걸뱅이 대답해. 분사는 뭐야? 효용사지. 분사는 효용사니까 being이 뒤에서 누구 수식해? 앞에 나와 있는 where라는 명사 수식하지. 그때 being as be에다가 세모 moved에서 ed에다가 세모 bpp 또 뭐야? 수동이잖아. 왜 수동을 썼어? 생각해. 의자는 지가 뭘 움직이는 거야? 의자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짐을 당하는 거야. 의자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짐을 당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수동인 누굴 쓴 거야? being moved를 쓴 거지. 받아들였어? 오케이? 근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할까? 나 같으면 이 문장 이렇게 쓸 것 같아. 거기 being 괄호로 묶어.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being도 괄호로 묶어. 이게 원래 더 깔끔하지. 왜? 어떻게? 과거분사 pp moved가 앞에 나와 있는 chair 수식. 또 뒤에 것도 unlocked라는 과거분사 pp가 뒤에서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수식. 이게 훨씬 더 깔끔한 거 아니야. 근데 글 쓴 사람 마음인 거야. 분사로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데 그 분사 안에다가 bpp 수동을 써놓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 출제자가 힌트 아닌 힌트를 뒤에다가 줘버렸지. 야, 뒤에 남아있는 명사도 do어도 being unlocked의 수식을 받지 않느냐. 근데 거기 was 동사라서 뭐 어쩔 거냐. 뭐 주관식 푸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그래서 너 똑같이 chair도 being moved의 수식을 받게끔 해라. 이걸 요구하는 문제 아니냐. 틀린 문제가 아니잖아. 근데 이 문제는 정답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정답을 확실히 잡기 위해서는 앞에 구조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해. 자, 나 같은 경우 아까 전에 오브가 전치사로 딱 해서 지금 딱 한 번에 잡았는데 솔직히 너희들한테 미션. 이 문장이 전체 주어 뭐야? from부터 downstairs까지 가로로 묶고 전면 곱하랴. came에다가 동사. 얄딱구리하지. 얄딱구리하잖아. 왜? 아니 원래 영어의 모든 문장은 주어가 나오고 동사 나와야 되는데 from부터 downstairs까지 전면구 날렸는데 주어가 없는 채로 뭐가 나왔어? 동사가 나왔잖아. 우리 선행학습으로 기초구문에서 내가 자세히 했잖아. 그리고 핵심 개념만 선 도치파서도 했잖아. 자, 간다. from downstairs 위에다가 귀찮더라도 적어. 장소, 방향, 부사, 구. 장소, 방향, 부사, 구. 장소, 방향, 부사, 구라고 쓰시고요. 그리고 펜 내려놓고 칠판 봐. 자, 대답해. 도치의 어순이 뭐야? 조, 주, 동. 다시 한번. 도치의 어순이 뭐야? 조, 주, 동.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야. 기본적인 도치의 어순하고 다르거든 얘는. 자, 간다. 도치 파트에서 가장 어려운 거. 근데 사실 이따가 얘기 들으면 되게 쉬워. 장소나 방향을 뜻하는 부사나 부사구를 문장 앞에 때려놨을 때 장소라든지 방향적인 뜻을 갖고 있는 부사나 부사구를 문장 앞에 때려놨을 때 뒤에서 뭐 일어나냐면 도치가 일어나. 근데 이 도치는 우리가 알던 도치와는 완전 달라. 자, 첫 번째. 그래서 시험 문제야. 일반 동사가 도치될 때 미쳐가지고 그냥 이렇게 써. 자, 대답. 원래 도치의 어순이 뭐야? 조, 주, 동. 원래 일반 동사 도치시킬 때 어떻게 하지? do, does, did, 주어, 동사 이렇게 쓰지. 아니, 마치 비동사처럼 이렇게 그냥 위치만 바뀌어. 우리가 알던 도치와는 다르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왜 시험에 나오느냐? 이게 조동사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야. 진짜 이게 미친 거라니까. 이걸 이렇게 써버려. 조동사 플러스 동사를 그냥 하나의 동사로 봐버리는 거야. 그리고 주어랑 이렇게 위치가 바뀌는 거야. 미친 거지. 원래 도치의 어순이 뭐야? 조, 주, 동인데 그렇게 안 써. 조동사 뒤에 동사를 곧장 써서 얘를 하나의 동사로 보고 주어랑 위치만 바뀌는 거야. 근데 아무리 이상해도 이렇게 도치가 일어나야 해. 근데 이건 또 뭔 짓거리야. 지금 또 뭐가 안 일어났어? 도치가 안 일어났지. 언제? 이 주어가 또 대명사일 때는 도치가 안 일어나.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배웠던 도치의 어순과는 완전 다르잖아.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인 거야. 그래서 내가 기초구문 시간에 때도 얘기를 했고 핵심 개념 완성 배울 때 이렇게 얘기했어. 자, 똑같이 얘기할게. 자, 우리 이렇게 배웠지? 근데 잘 봐. 처음 배운 거 같지? 아니, 사실 우리 이거 처음에
일형식 동사 할 때 써 라고 얘기했어. 왜? 우리 일형식 동사 할 때 이거 배웠는데 대어나 히어로 시작하는 문장 배웠던 거 기억나? 자, 한번 해볼게. 내가 수업한 대로 그대로. 자, 영어의 모든 문장은 항상 주어로 시작하고 동사 나온다. 단 대어나 히어는 품사가 부사다. 주어가 아니다. 그래서 얘는 얼탱이 없게 뒤에다가 동사를 쓰고 주어가 어디 나온다? 뒤에 나온다. 대부분 비동사를 쓴다. 근데 시험 문제는 정해져 있다. 시험 문제는 무조건 뭐? 수일치. 단수면 단수, 복수면 복수. 그리고 잘 들어. 단 가끔씩 일반 동사를 쓰는 경우도 있다. 그때도 시험 문제는 무조건 뭐다? 수일치. There lives Justin. 그리고 일반 동사 나올 때는 일반 동사에 맞춰 해석하면 된다. 저스틴이 산다. 그게 이거잖아. 그리고 우리 문장 많이 보잖아. There can be 주어. There will be 주어. 많이 보잖아. 그게 이거야. 또 우리 there 할 때 이 설명했지. 단 주어가 대명사일 때는 얼탱이 없게 주어부터 쓰고 동사를 나중에 쓴다. There it is on the desk. 그것이 책상 위에 있다. 그래서 무슨 말이야? 요 개념이 이게 원래 어디 안에 들어가는 개념이야? 요 안에 들어가는 개념이었던 거야. 근데 내가 처음에 잘 봐. 처음에 영어 첫 시작했는데 일형식 동사 하는데 장소나 방향을 뜻하는 부사나 부사골 때는 도치가 우리 갈 도치. 편입 준비생의 절반이 포기할걸? 아, 역시 문법은 아니야.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그 얘기 안 했잖아. 처음에는 딱 시험 문제 포인트만 해줬잖아. 대어나 히어 나올 때는 품사, 부사. 시험 문제는 무조건 뭐라고? 수일치. 그리고 도치편에서 알려줬잖아. 이 개념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자, 생각해봐. 대어는 원래 뜻이 뭐야? 거기. 근데 너무 뻔해서 해석을 안 할 뿐이잖아. 그리고 히어는 원래 뜻이 뭐야? 여기. 근데 너무 뻔해서 해석 안 할 뿐이잖아. 이 뜻이 뭐야? 장소나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잖아. 장소, 방향, 부사 앞에 때려놓으니까 뭐 걸고 뭐 지금 요 패턴대로 쓰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 새롭게 한 게 없어. 핵심 개념 완성도 되겠지만 그냥 우리가 알던 대어 히어를 좀 더 확장하면 되는 거지. 아, 요 개념 안에 이게 들어갔던 거구나 하면 되는 거니까. 됐어? 아는 만큼 보입니다. 일단 필기 잠시 하고 from downstairs 해석 들어봐. 아래층으로부터. 가능해? 이 정도 구원할 수 있어? 아래층으로부터. 장소나 방향을 뜻하는 부사구를 문장 앞에 빡 때려놨잖아. 자, 간다. came 위에다가 써. 쓰라면 써. did the sound come. did the sound come. 다시 한번. did the sound come. 어순 어떻게 돼 있어? 조, 주, 동. 그게 우리가 알던 일반적인 도치 어순이지. 그렇게 쓰면 틀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리고 부연 설명 여기 봐. 그리고 이게 이 문장 형태상 이 일반 동사는 99.999% 자동사밖에 못 쓴다. 뭐 기본적인 거고. 됐지?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 있어? 일반 동사 came과 sound라는 명사가 위치만 바뀌어 있는 거지. 어떤 패턴이야? 지금 이 패턴이지. 됐어? 그럼 내가 사운드까지만 해석할 테니까 들어봐. 외우지 마. 소리가 아래층으로부터 왔대. 아래층으로부터 소리가 왔대. 그럼 생각해봐. 아래층으로부터 소리가 왔다는 건 아래층으로부터 소리가 났다는 얘기지. 이 정도 구건을 할 수 있겠어? 다시. 아래층으로부터 소리가 왔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말이야? 아래층으로부터 소리가 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받아들일 수 있어? 오케이? 이거 절대 알아야 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요거 필기. 기초구문에서도 선행학습에서 정말 많이 강조했었고 연습 많이 했었고 핵심 개념 완성 이론 배울 때도 미친 듯이 얘기했던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배운 거 없어? 대어 히어 구문 우리 봤던 그 문장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A번 됐고, 자 B번도 됐고, 그 다음에 C번. 자, 셔플링 그냥 말 그대로 단어 그냥 명사입니다. 그래서 뭐 발을 이렇게 끌면서 걷기, 걷는 것 명사니까 그건 됐고, 목적어 병치. D번 정답 잡았고, 알파벳 2번 아까 D번 설명서 같이 설명했지. A번, B번, C번, D번, 2번 다 됐어? 그럼 내가 앞에서 음에만 다시 한번 잡을게. 아래층으로부터 소리가 왔대. 결국 소리가 났대. 근데 그 소리가 어떤 소리랍니까? footsteps, 발걸음의 소리. 그 다음에 두 번째, 발의, 그 끊는 것의 걷기의 소리. 또 텔레비전 세트의 소리. 또 움직여짐을 당한 의자의 소리. 마지막 다섯 번째, 열려짐을 당하는 문의 소리. 잡아주면 되는 거 아니야. 대체 3번 문제 끝. 10분 쉬었다가 4번 5번 풀겠습니다.